여러분, 혹시 길에서 노숙자를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초췌한 얼굴과 낡은 옷 사람들은 대개 고개를 돌리고 지나치곤 하죠. 하지만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겠어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요, 두부암 모에서 시작돼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낸 한 남자의 실화입니다. 들으시면 아마 눈물이 핑 돌 거예요. 2009년 겨울, 서울 마포구의 어느 골목길. 해는 저물고 거리는 바람에 잔뜩 얼어붙어 있었어요. 그 골목 구석,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은 남자 하나. 얼굴은 수염에 덮여 있었고 입고 있는 패딩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속옷이 보일 정도였죠. 이 남자 이름은 정민호. 37살 노숙 생활 6개월째였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민호 씨는 지방의 한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취직해 10년 넘게 성실히 다니던 직장이었죠. 고객 응대에 능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어요. 매일 아침 아내와 출근 인사를 나누고 밤이면 아이 얼굴을 보며 피곤을 풀던 평범하지만 소중한 삶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옵니다. 처음엔 자신이 대상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부서 통폐합과 함께 정리해고 대상 명단에 그의 이름이 올라 있었어요. 퇴직 후 얼마간은 실업급여로 버텼지만 금세 생활비는 바닥났고 그 무렵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병환까지 겹치며 민호 씨는 병원비와 대출에 허덕이게 됩니다. 아내와의 갈등도 깊어졌어요. 결국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떠났고 그는 연락을 끊은 채 홀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리 생활. 처음엔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잤고 나중엔 공원 벤치와 고시원 계단 밑을 전전했어요. 사람이 하루 세 끼를 굶으면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죠. 그날도 그는 종이컵 하나 들고 사람들 발걸음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배는 고팠고 손발은 얼어붙었고 희망이라는 단어는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죠. 그때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누군가 발걸음을 멈췄어요. 흰 봉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봉지 안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두부 한 모. 바로 옆 골목의 작은 두부가게 사장이 건넨 것이었죠. 민호 씨는 얼떨결에 감사합니다라고 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사람으로 대해준 건 참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밤 민호 씨는 공원 벤치가 아닌 근처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에 든 두부 봉지를 꼭 껴안은 채.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도 다시 살아보고 싶다. 그 다음날 아침 민호 씨는 그 두부 가게를 찾아갔어요. 가게 이름은 행복두부. 사장은 60대 후반의 김용식 씨였습니다. 민호 씨는 조심스레 말했어요. 일 시켜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뭐든 하겠습니다. 용식 씨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내일부터 새벽 5시에 나와. 두부는 새벽에 나와야 하거든. 그렇게 민호 씨는 다시 일터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힘들었죠. 두부 만드는 일은 생각보다 고된 육체 노동이었고 무거운 콩 포대 나르기부터 새벽마다 끓는 물 옆에서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콩을 불리고 갈고 뜨거운 비지 거름망을 들고 식히기를 반복하며 손엔 늘 화상이 남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김용식 사장은 그에게 묻곤 했죠. 안 힘드냐? 힘들면 말해. 민호 씨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든데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1년이 흐르고 2해가 지나자 그는 어느새 가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낡은 기계를 고치고 배달 경로를 최적화하고 고객의 입맛에 맞는 레시피까지 개선했어요. 특히 두부 부침 간장 양념은 그의 아이디어였죠. 단골들이 하나둘 늘어나며 가게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 무렵 김 사장은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었고 회복 기간 동안 가게 운영을 민호 씨에게 맡겼어요. 놀랍게도 매출은 더 오릅니다. 오히려 젊은 감각과 진심이 통했던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김 사장은 말합니다.
민호야, 나 이제 좀 쉬려 한다. 이 가게 너한테 넘길 생각이야. 물론 돈이 없었기에 쉽진 않았죠. 하지만 민호 씨는 2년간의 월급과 저축, 그리고 사회복지기관과 지역 청년 창업 지원센터의 도움까지 받아 결국 가게를 인수하게 됩니다. 가게 이름은 그대로 남겼죠. 행복두부. 그는 첫날 문 앞에 손글씨로 쓴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이곳은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이후 그는 동네 노인정에 매달 두부를 기부하기 시작했고 형편이 어려운 청년에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내줬어요. 그 중에는 고등학교 자퇴 후 방황하던 소년도 있었고 정과 기록으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던 청년도 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지금 민호 씨의 직원이자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TV와 신문, 유튜브에 그의 이야기가 소개되면서 그는 희망의 두부 사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누군가는 SNS에 이렇게 적었죠. 그의 두부는 고소하다. 아니, 따뜻하다. 그 사람의 삶이 담겨 있어서 가게를 인수한 지 10년. 그날도 변함없이 두부를 만들고 있던 민호 씨에게 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흰 봉투를 내밀며 말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년 전 겨울 제가 두부 한 모 드렸던 사람입니다. 민호 씨는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두 눈을 크게 떴어요. 혹시 김 사장님? 바로 그때 두부를 건네준 그분이었습니다. 은퇴 후 지방에 내려가 살다가 뉴스에 나온 민호 씨의 이야기를 보고 일부러 찾아오신 거였죠. 그날 두 사람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두부국을 함께 나눠 먹었고 용식 씨는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아. 넌 그럴 자격 있어. 그날 이후 민호 씨는 가게 한쪽에 작은 사진과 액자를 걸었습니다. 나에게 두부를 건넨 사람,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은인. 여러분, 그 두부 한 모 사실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겨우 몇 천 원짜리니까요. 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겐 인생 전체를 바꾸는 희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때때로 너무나 작은 걸 무시한 채 살아가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변화는 아주 작은 친절에서 시작됩니다. 정민호 씨는 여전히 그 골목에서 두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매달 두부 기부 박스를 통해 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두부를 나눠주고 있죠. 저도 두부 한 모로 다시 살게 됐으니까요. 누군가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이 오늘 당신 마음에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